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는 어떻게 구별되나 이 포인트로 첫 번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보세요. 몇 가지 사건을 되짚어 보자고요.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그때 여러분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 1980년대에 그때 구호가 뭐였어요? 양키 공업이지 양키 공업. 미국은 물러가라. 이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운동권들이 양키 고음을 외치던 그 배경에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그 80년대 386은 그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운동의 한가운데에 두는데, 80년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인이고 전두환은 부역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운동권은 80년대에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게 여러분, 그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이런 게요, 결국 뭐냐면, 한국을 식민지로 인식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해방된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식민지구나,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에서 미국의 식민지로 변했을 뿐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386들의 인식체계예요. 그리고 1945년 이전에 식민지와 일본의 식민지였던 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반식민지다. NL 계열에서는 반식민지라고 하고 PD 계열에서는 신식민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식민지는 아니지만 미국식 식민지다. 새로운 식민지다. 반쪽짜리 식민지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결국 NL이고 PD군 간에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좌파는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그렇게 식민지로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니까 수탈을 당하는 거다. 무력으로 당하든 산업자본으로 당하든 금융자본으로 당하든 간에 식민지는 계속 당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 뭐 신자유주의 이런 용어로 쓰지만 결국은 그런 용어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식민지 대한민국이 수탈을 당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식민지 발전 전략도 발전을 왜 하냐 그러면 그것도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미국이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걸 뿐이야. 우리는 사육장에 있는 돼지나 닭이나 소와 비슷할 뿐이야. 우리는 잡아먹으려고 우리가 크는 거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체계에서는 철저하게 미국에게 수탈당하는 대한민국 또는 수탈당할 예정일 대한민국 이렇게 역사와 상황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한국 좌파들은요. 386들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그걸 바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그 식민지 구조 속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사고방식의 원조는 마오쩌둥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오이즘이라고 불러요. 제국주의가 주요 모순일 때 국가 내부 각 계급의 모든 모순은 부차적 복종적 지위로 추락한다. 한마디로 계급 문제보단 제국과의 식민지 상황으로의 투쟁이 더 중요한 문제고, 중국도 여러분 내전을 했었잖아요. 국민당과의 내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고 그 제국주의 세력과 부역 세력을 내쫓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과 중국이 그렇게 그 미국과 미국의 부역 세력을 쫓아내고 독립을 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대한민국 차례다. 이제 중국, 베트남을 지나 1980년대에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될 차례다. 그게 NL 쪽 계열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적 모순은 통일 내지는 혁명의 부차적인 거다라고 하는 이 마오주의의 한국식 버전, 이 한반도의 버전이 주체사상이죠. 그러니까 주체사상하에서는 결국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황당한 결론인 거죠. 그게 한국 좌파의 주류예요. PD 계열은 조금 인식이 다른데 죄송하지만 한국 좌파 내에서 이제 PD 계열은 유의미한 존재들이 아니라 제가 별로 건덕지를 못 느낍니다. PC주의 얘기 나올 때나 조금 얘기할까요? 아무튼 대한민국 좌파는 그냥 NL판이고 그 NL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좌파의 주류가 된 이 통일지상주의,
모든 문제는 제국주의적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환원주의로 봐요. 미국 때문이라고. 마오이스트들, 마오쩌둥식 이게 그리고 이 변종된 그 변종인 이 주체사상파들 여러분 황당하네요. 이게 왜 제가 황당하다고 하냐면 카메라가 꺼져 버렸어요. 그냥 녹화한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좀 이상하긴 한데 조금만 손을 볼게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조명을 하고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은 첫날이니까 실수 좀 봐주세요. 좌파의 주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미를 항상 외치고 싶은데 이 좌파의 주류가 된 이 통일주상주의자들은요. 이게 이 사람들 항상 반미를 외치고 싶은데 반미를 외쳤다가 자기들 고립되고 박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미 대신에 선택한 게 반일이에요. 맨날 반일 외치고 그러다 장갑차에 여동생들이 사고를 당한다거나 무역협상 과정에서 뭐 쇠고기 문제 같은 게 있다. 이럴 때만 난리 치면서 반미 선동을 합니다. 몸만 건수만 있으면 반미 선동을 하죠. 그러니까 좌파는 항상 눈치를 보면 모고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건 이 반미 선동이에요. 이걸 항상 숨기고 있지만 이들 정신세계의 중심에 반미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여러 정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파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파인가? 미국을 우리의 우방 또는 동맹으로 보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파죠.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 우파입니다. 저는 지금 이 좌우의 기준을 여기다 갖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을 식민지 모국으로 보냐, 우리의 우방으로 보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설마 하겠죠. 근데 좌파들은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도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생각하는 척을 하는데 이들이요 자신들의 반식민지론이나 민족해방사상이나 마오쩌둥 추종이나 김일성 추종을 포기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뭐 윤미향 사태나 기타 등등에서 이들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슬슬 눈치챌 때가 되지 않았나? 이들의 실체를? 뭐 물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문화적 억압 문제 등 좌파는 여러 동기로 좌파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사회적 불평등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부차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한국 좌파들, 민족 해방파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계급 문제를 통일이 되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로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해결 방법을 몰라요. 그냥 무조건 통일하면 북한이 자원이 많고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힘을 받은 건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이죠. 중국의 이게 힘이 부상하고 미국한테 비비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자기 신들이 옛날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 반미적 성향을 이제 숨기지 않고 자꾸 튀어나오죠. 특히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했죠. 지금 완전 장악했잖아요. 의회 권력, 뭐 정치 권력. 이러면서 점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인식을 툭툭 던져주고 있어요. 뭐 저도 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저들에게 협조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노무현처럼 주사파들의 시대적 사고적 인식과 맞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시절 보세요, 여러분. 강정마을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송전탑, 천성산탄, 사패산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노무현은 좌파지만 좌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좌파들한테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나라의 근간인 산업화와 한미동맹 그 자체를 잘은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 덕에 좌파들한테 아까 그런 이슈들로 가루가 되게 까였지만 저도 문재인도 노무현처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문재인은요 좌파를 챙겨주고 사회적 기업 이런 건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 좌파들을 챙겨주고 나라 예산을 챙겨줘요. 그들과 쿵짝이 되어 통일주상주의적 행보하죠. 그리고 친중적 행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식의 행동은 동의할 수도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주의자고 자유무역 옹호자고
중국, 북한의 독재에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무리 미국이 뭐 패권 국가로 우리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상당 정도를 보장을 한단 말이에요. 식민지 국가 다스리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부의 편중, 양극화 이런 거요. 우리가 그거를 미국 탓한 이런 걸 해결 못하는 걸 미국 탓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 내부에서 정치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런 얘기들하고 뭐 사회적 불평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좌파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좌파를 뭐 평등 얘기하고 뭐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하고 부동산 정책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좌파라고 하지 말고 좌파 우파를 가르는 그 깃발은 대한민국을 독립국 민주국가로 생각하면 우파, 지금 좌파들 같이 북한에 대한 저런 자세, 중국에 대한 저런 자세, 민중해방 노선으로 자꾸 민족해방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저 사람들, 그리고 중국하고 밀착하는 저 사람들, 통일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저 사람들을 좌파로 보자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이념에 몰입돼서 윤리의 기종, 상식적인 윤리적 기준에 벗어나는 온갖 폐악질을 하면서도 조국과 윤미향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잖아요. 반성하지 않죠. 저런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걸 빨리 봐야 합니다. 저는 저의 신념과 이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던 좌파의 깃발이 내 오른쪽에 있었다면 저들이 그 깃발을 뽑아가지고 제 왼쪽에다가 좌파의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제가 힘을 합쳐야 될 저의 동지들은 좌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는 저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우파들하고 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한미동맹, 자유무역, 민주주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저보다 왼쪽에 깃발을 꽂으면 대한민국 우파는 다수파가 됩니다. 자잘한 이슈로 갈라치고 뭐 우파의 기준을 뭐 저쪽 오른쪽 끝트림머리에다 우파의 깃발을 세우면 여러분들은 계속 소수파로 남을 겁니다. 최대한 왼쪽에 우파와 좌파의 기준점을 세우세요. 민주당만 빼고 뭐 문재인만 빼고 주사파만 빼고 이렇게 깃발을 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뭉쳐야 이 사람들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중간에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되게 민망하네요.